가장 결정적인 그 단서 중에 하나가 또 안영환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자 출신이잖아요. 네. 기자들은 가장 이런 사건을 볼 때 영장이 청구되는 그러니까 구속이 되는 가장 중요한 사유 중에 몇 가지가 바로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인데 자 정경심 교수가 번거지 모자 쓰고 동해안대에서 PC 반출하는 것 유시민 이사장은 그거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이다. 많은 말해서 유시민 이사장 많은 지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다니잖아요. 만약에 법원이 오늘 송 판사가 그때 그 행위를 증거인멸로 볼지 아니면 유시민 이사장처럼 뭐 증거 보존으로 볼지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되냐 마냐도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먼저 유시민 사장의 뭐 증거 보존, 증거 인멸의 증거 보존은 한반도 역사상 10대 개변에 들어갈 것이다. 한반도 역사상 10대 개변에 들어갈 것이다. 뭐 조선시대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구속영장 부분이 이렇습니다. 왜냐면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그 사람이 유죄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수사의 편의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주와 증거인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붙잡아 수사를 하겠다는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범죄에 대한 소명을 넣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들도 지금 대화도 사실 방향이 잘못되어 있고, 언론도 잘못되어 있고, 전 법원도 잘못되어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사실 구속실질검사 하면은 미니 법정이 열립니다. 마치 더 이상 유무죄를 다루는 것처럼 묻게 돼요. 그게 아니에요. 취지는 이 사람이 구속영장 발부할 것인가, 발부할 때 도주, 증거인멸의 그게 핵심인 겁니다. 지금 분명히 잘못되어 있어요. 저는 법원 내부 규정에서도 횡령을 1억 원 이상이면 구속영장. 유무죄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건 법원도 좀 오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 핵심은 도주와 증거인멸입니다. 그런데 도주는 할 이유는 없겠죠. 이미 7차례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증거인멸.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인멸로 번거지 쓰고, 누구 시켜가지고 빼내고, 본인이 왔다 갔다 다 드러났어요. 드러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구속 안 한다면 이제 논란이 되겠죠. 만약에 우리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안 된다면, 많은 이후에 구속이 발부된 사람들 항의할 겁니다. 저 사람도 아니는데 날 왜 구속시키느냐. 그럼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앞으로도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 아프다. 나 허리 어제 쓰러졌어. 나 허리 아파서 나 구속하면 안 돼. 라는 일. 이번 굉장히 사법부에 새로운 케이스들 과제를 던져줬습니다. 법원은. 그렇군요. 네. 우리 안영환 의원님 혹시 영장법정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안에 들어가 봤어요? 아니, 전 취재, KBS. 아니, 그거 말고 기자로서 제가 3년 법정 실제 그 피의자로서 영장. 피의자로는 안 가봤어요. 예, 그거 안 하시면 이런 말씀. 왜냐면 취재를 왜냐면 해봤기 여기 때문에 피의자 출신이에요. 했기 때문에. 피의자 출신이요. 피의자 출신. 제가 영장법정에 한 너댓 시간 있은 적이 있죠. 예. 아, 있었구나. 예. 그 너무 그렇게 말씀하셔서 안 네. 형사소송법에 보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1. 주거부정 2. 증거인멸 3. 도주 우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앞전에 그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게 이제 그거예요. 예. 이게 미니 법정화 돼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다만 그게 엄격한 증명이 아니고 소명 정도면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본건과 같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같으면은 아마 상당한 입증을 필요로 할 거예요. 그리고요, 저기 가면요, 와, 진짜 사람 완전히 탈수기 한 4시간 돌린 거하고 똑같아요. 탈수기에 돌려요. 팍 빠집니다. 예. 저도 이제 제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방어를 해야 되고요. 검사도 좀 막 그냥. 그게 타당한 건가요? 넘게 타당치 않다고 봐요. 근데 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판사가 되게 위대해 보이기도 하고 그때는 혹은 또 이런 말씀 드려가지고 어쩔지 모르겠지만 부채도시 아니냐 이게 어느 쪽으로 따라가지고 내 운명이 결정된다는 게 너무 좀 불합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거기는 가지 마십시오. 자, 그만큼 오늘 정경심 교수의 영장실질심사 이 재판에 운명이 달렸다. 양측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관련해서 동양대학교가 정권의 보복을 두려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혹입니다. 동양대 정권 보복 두려워했다. 정경심 교수에 관련해서 수많은 혐의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대학교의 소속 교수로서의 보일 수 있는 행동 범인주를 넘어섰다라는 지적이 많은데도 동양대가 이 정경심 교수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인사위도 여러 고민이 많았겠는데 결국 정권 보복을 두려워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지난달 16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를 과연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동양대 인사위가 개최됐어요. 그때 당시에 회의록이 야당 의원에 의해서 공개가 됐는데
A씨 인사위원은요. 형사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사립학교 법 조항 따라라 라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사립학교 법대로 해라. 교수직 박탈하라 라고 A씨가 강하게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B씨 인사위원은요. 정경심 씨가 제출한 진단서 약한 당뇨 스트레스만으로 1년 병가 휴직도 불가능하다. B씨도 강하게 얘기합니다. 자, 규정상대로 하자. 직위 해제에 해당하지만 결국 동양대가 어찌 낸 일인지 직위 해제가 아니라 무급 휴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원래 휴직도 안 되고 직위 해제에 해당하지만 이런 거 다 냈다는 거예요. 동양대 관계자, 당시 인사위 회의는요. 조 전 장관이 문 대통령 다음이라는 분위기가 있었다. 조국이 문재인 대통령 다음이잖아. 그래서 정 교수 직위 해제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가자라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김병현 박사님. 네. 방금 동양대 관계자의 그때 당시 인사위에 대한 증언이 상당히 조금 좀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데 조국이 서열상 문재인 대통령 다음이잖아. 그거 어떻게 정 교수 우리가 직위 해제할 수 있겠어?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두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 내렸다는 거예요, 동양대에서. 때가 9월 16일이고요. 9월 6일이 정경심 교수 이 표창장 관련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기소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공직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다 묵살하고 장관으로 임명한 전례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뒤에 3일 뒤에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을 임명하기 이르렀고 조국 장관은 단순히 임명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엄청난 활동들을 시작합니다. 오히려 검찰개혁에 관한 목소리를 스스로 높이면서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까지 센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세간의 대중 여론들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죠. 그때가 바로 9월 16일인데 예. 동양대학교 인사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에 조항이 있는데요. 이거 역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 조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아니할 수 있다면 여기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역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역으로 가냐? 예. 이거는 사실상 법에 대한 취지로 보게 됐을 경우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 직위해제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상황일 텐데 그렇지 않게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혹시 뭔가 학교에 불이익이 오진 않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잠깐만요. 지금 김병현 박사님 말한 그 불이익이라는 게 예. 보복당할 수도 있다. 동양대가 겁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과의 통화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총장님도 다칠 수 있다. 이 건에 대해서 당시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유시민 이사장이 최성해 총장에게 통화를 하기도 하고요. 아주 공교롭게도 그 사건 이후로 최성해 총장은 몸져 누울 정도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최성해 총장으로 돼 있지만 사립학교는 얼마든지 정부의 정책상으로 충분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이 이러한 정황 증거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정부가 그만큼 현재 사립학교 그리고 국민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을 공정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얘기보다 살아있는 권력, 청와대가 정말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보편적인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무너진 것은 아닌가 걱정이 커지는 대목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대학교와 관련된 사건 같이 돌직구쇼에서 많이 해설했잖아요. 교수가 특정 논문과 관련돼서 본인의 아들 이름을 쓱 올렸다가 교수 직위 해제된 분도 봤어요, 저희가. 무수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의혹들은요, 보면,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뭐 증거인멸, 은닉, 위조, 대학 교수로서 할 수 있는 범위에, 논란의 범위를 넘어선 혐의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만약에 급기야 오늘 구속까지 된다면 교수로서 제대로 강의할 수 없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일 겁니다.